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뭐 어디 다니시기는 좋죠. 이럴 때 좀 많이 다니시고 또 햇볕도 좀 많이 쐬시고 하시면 건강에도 좀 도움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11월 중순 넘었으니까 계묘년 기운이 거의 뭐 완연하게 들어왔다고 봐도 되죠. 조금씩. 자, 오늘 한 일주별로 할 일간은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 계면은 일주별로 하니까 은근히 이게 시간도 많이 먹히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네요. 이게 12지지가 있다 보니까 6지지가 들어오잖아요. 일간별로. 그러면 계면연에서 들어오는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형충파해나 뭐 합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상을 그 일주별로 다 보시진 않겠지만 혹시 보시게 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연월 올시 8글자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일주별로 보는 거는 가볍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워낙에 까다롭게 얽혀 있으니까요. 사주 원국을 펼쳐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은 계묘연의 기토일간들 같은 경우는 기토일간은 아무래도 보통 전답, 논, 뭐 밭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무기토도 그렇지만 이 가색의 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기토. 그 중에서도 기토는 비옥한 땅으로 봅니다. 습기를 머금고 있으니 무토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간목으로 시작해서 양의 극단이 무토에서 끝나요. 근데 기토는 양의 극단이지만 음의 시작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토인 양이 기토의 음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기토 일간들은 중재의 역할을 한다거나 뭐 갈등 해소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주위에 보면 친구들 사이에 타협을 잘하고 중재를 잘 서는 게 무기토 일간입니다. 또한 봉사활동도 좀 강하고 선행을 잘 베풀기도 하고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물론 뭐 무토나 기토나 양토, 음토 이렇게 구별을 하긴 하지만 이 조토와 수토로 변하는 것은 지지가 어떤 글자에 따라 바뀌는 거라 기토라 하더라도 조토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유념하시면 되고, 자, 계면연 기토부터 기토일간 일단은 편재, 토구수, 편관, 기토는 그렇습니다. 재생관, 재생살 이렇게 이제 편관으로 가니까 재생살 이렇게 보죠. 이쪽으로 기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일간으로만 풀이를 하자 보면 이 천지가 편편의 작용이죠. 그러면 조금은 조급해지고 성급해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편간의 편재, 천간의 편재, 지지의 편관, 재물에 대한 욕구, 뭐 집착, 압박감 이런 것들로 재생살로에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구조라서 내가 짊어진 무게나 아니면 책임감 이런 것들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커질 수 있는 한 해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재생살로 구성이 된다고 할 때는 사주에서 내 사회적 명예나 직위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감투도 쓰게 되니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재생살은. 그리고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은 계묘잖아요. 계묘년이잖아. 그러면 이게 음기가 충만할 때거든. 그죠? 그래서 간목부터 해서 무토까지의 기운보다 기토부터 개수까지의 기운이 조금 내가 다른 일간들보다는 약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세월이 지나면 또 화운으로 들어가면 기토부터 개수가 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축일주부터 보자면, 자,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간여지동의 일주다. 여러분들 간여지동은 많이 아시잖아요. 간여지동 일주고, 이
축토라는 것은 섣달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한기가 강한, 한기가 응축되어 있는 시기가 축토다, 동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축토는 뭐 물을 머금고 있어 가색을 잘한다, 이 기토는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얼어있는 땅이라 차가운 기운을 풀어줄 화기를 잘 봐야지 비로소 가색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축토 같은 경우는 사유축의 고지죠. 그렇죠? 그래서 식상의 고지가 됩니다. 식상의 고, 식상고. 그래서 항상 식복이 좀 있고, 타고난 식복이 있고, 내가 내 몫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주이고, 자자인묘라고 하는데, 자자인묘가 되기 때문에 항상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축일주가 계묘연을 만났습니다. 천간으로 볼 때는 아까처럼 재생살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지지와 지지끼리 만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천간, 지지, 이렇게 재생살로 들어올 때 이 기운들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고, 또한 지지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이 지지끼리의 관계를 보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기토는 재생관이 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축토와 묘목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일단은 이 묘목이 목국토를 하는 거죠. 목국토가 되죠. 그죠? 그러면 축토가 힘이 없을 수는 있어요. 묘목이라서 힘이 없는 나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목국토 잘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음이고 이게 음이기 때문에 음과 같은, 그러니까 같은 오행끼리 음과 음의 극하는 관계는 오히려 더 강도가 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 뿌리가 내가 앉은 자리니까 내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일지는 내 배우자궁, 내 주체, 이런 것들이니까 내 신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내 배우자의 문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원국 전체를 이제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축토가 묘목을 이렇게 보니까 목국토가 되는 것도 맞고, 또 이 축토가 묘목을 보면 제살이 되거든요. 수옥살, 그리고 격강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성질하고 목의 성질하고가 대립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갈등이 생기고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묘목이라는 거는 관성이잖아, 기토에. 그죠? 관성이라서 나하고의 관계에 막힘이 있거나, 나와의 어떤 관계든 가지, 대인 관계가 될 수 있고, 현재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막힘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충돌할 수 있다. 그런 기운이 생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관의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영향 밖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너무 과하게 잘하려고 하다고 무리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 말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기축이 계면은 모두 음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음으로 응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활동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운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강한 기축이라면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내 사회에서 내 직위, 명예, 뭐 좋은 문서, 이런 것들 다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은, 신약한 기축이라면은 절대적으로 내가 활동력을 키워야 된다. 소심하게 있으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감정 기복에 내가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할 거니까. 마음을 안정을 찾는, 내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소에 노력을 해야지 계묘년에는 무난하게 별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묘. 뭐 저 일주론, 피크 선생님 일주론 이렇게 보면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참고를 하는데, 보시면 들판에 뛰어다니는 토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묘목이라는 것은 초목이죠, 초목. 초목이 땅을 뚫고 오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온기가 살아나서 생명력이 활발한 일주입니다. 기묘일주만 보면. 들판에 잎이나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고 기묘일주 자체가 들꽃의 강인함, 뭐 보여지는 외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도 수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하고 밝음이 공존하고 있죠. 인목은 해가 뜨는 시간이라서. 근데 묘목은 이제 빛이 완연하게 드러난 때거든요. 그래서 이 비로소 내 모습이 화려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화로 보기도 합니다. 좌우묘 자체를. 자, 병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병지에 앉아 있는 기토는 일단은 기토는 구름입니다. 구름은 물기를 머금고 있죠. 구름으로 보고 이 묘목은 을목과 같아서 바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람에 따라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되고 형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역마성이 강하다. 그 말은 내가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움직여야 좋은 겁니다. 자, 기묘일주 자체도 기축하고 마찬가지죠. 음의 기운이 활발할 때 아닙니까? 뭐든지 뭐 기토는 다 그렇지만 계묘년이 되면 더욱 음기가 강해지고 습해지는 시기다. 그러면 사주가 차갑거나 습해진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 하면 건강에 조심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묘목과 묘목의 만남이다가 목기로서는 왕해지는 시기라 하겠지만 이 풍습은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지끼리의 부딪힘이니까 아무래도 서로의 고집, 뭐 주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이 꼬이고 또 와해된다거나 뭐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묘목이 현침의 기운이 강한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도 그렇고 그럼 배우자와의 갈등, 내 일지니까 직장 내에서 갈등, 사람들과의 구설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명의 문제는 이 승목이 강해지는 거라서 관의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남자 문제, 이성 문제 뭐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생살이 기운이 더 커지니까 이 현관이란 살이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왕지고 이것도 왕지잖아요. 왕지와 왕지는 서로 대립하는 거고, 이 왕지끼리의 문제는 뭐냐면 화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묘목이라는 강한 기운과 또 들어오는 묘목의 강한 기운, 이런 것들이 도화끼리 만남, 아니면 현친끼리 만남. 그러니까 기운이 더욱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기묘년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배려를 해야 되고, 좀 더 인내를 해야 되고, 이 도한의 기운이 또 발달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흥이나 집착 이런 데 빠지시지 마시고, 이 도화의 기운은 내 취미 활동, 자기 개발 이런 데 힘쓰고 아무래도 현침이라는 날카로운 기운을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으로 해서 남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항상 내가 말하는 걸 조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신다면은 뜻깊은 계묘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일주. 기사일주의 특징은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꺾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곡각이라 하거든요. 곡각살. 곡각살 일주다. 곡각은 예를 들어 뼈나 신경 쪽에 문제를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과격한 내가 스포츠를 즐긴다기보다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아니면 일상적인 스트레칭 같은 거를 생활을 하면 오히려 훨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왕지에 앉아 있죠. 사화인 왕지에 앉아 있는 일주라서
부드러워 보여도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중에 무경병이 있습니다. 사중에 무경병이 있는데 급제 상관 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관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상관폐인으로. 그러면 명석하고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고 재주도 많고 기본적으로 그런 특징이 갖고 있는 일주가 기사일주다. 자, 계묘년의 기사는 다른 일주들과 달리 이 사화라는 양화를 갖고 있잖아요. 양의 기운.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좋다는 얘기죠. 기토일간은 계묘년을 많이 습하고 음기가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이 사화라는 것은 이렇게만 보면 여기 용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기를 주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습함을 조함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사화가 하는 역할은 꽤나 크다 여기서. 이 사화는 큰 불이라서 묘목의 목생화를 돕기에 계묘년 입장에서는 인성이 생기니까 문소문이나 관운 이런 것들이 좋은 시기에 해당합니다. 기사일주는. 하지만 이 묘목이 개수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목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힘이 든다. 하지만 이것도 안 된다가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목생화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처음엔 뭐 분쟁이나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오해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앓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결과로 바뀌는 거예요. 회생이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좀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사일주는 인내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때를 기다려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게 기사일주가 계묘년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묘중에 을목하고 사중경금하고 을경합으로 암합하잖아요. 암합을 하니까 이게 암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재능을 쓸 수 있다거나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암합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뭐 이성관계, 소갈이, 비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자, 이 또한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꾸준하게 드러내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남한테 알리지 않고 실천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기사일주는 계묘년에 이 사화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갖춰진 일주라면은 열심히 인성이라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상강폐인 같은 경우니까 일주니까 좀 명석하기도 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시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선택을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미일주 같은 경우에 기미일주는 기토도 역마고 이 미토도 역마로 보죠. 역마성의 기운이 강한 일주로서 기토인 구름 또 미토인 역마성 이런 것들로 강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뛰어나고 또 내 활동력 자체도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미토는 해묘미의 토니까 고지니까 광고가 되죠. 광고. 부성인묘 일주이기도 하고 또 이것도 역시 간여지동으로 보기도 하고, 기미는 어떻게 보면 완연한 양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인의 성령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뭐 보통이 아니겠죠. 자, 기미일주가 계묘년에 재관, 재성하고 관성이 강해지는 시기죠. 토국수, 수생목, 재관이 강한 시기라서 신강하거나 신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보셔야 된다. 기미일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미토가 묘목을 만났으니까 이것도 목국이 되는 거죠. 목국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기토한테는 관이 되고 또한 일지삼합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묘목을 봤을 때 관이 들어와서 내 비견하고 비겁하고 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견겁 관성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동료나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취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개로 남자친구, 이성친구를 만난다든지, 관이 힘이 있다는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로 어깨가 무거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나 좋은 점이 같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상황들보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일지의 삼합이란 것은 내 신상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일지삼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신상에, 아니면 나의 삶에 조금 더 큰 변화, 변동. 일반적인 소소한 변화가 아니고 조금 큰 변동이라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이사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동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의 이동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매매, 또는 일지와 합이니까 결혼, 이별,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삼합인데, 이 삼합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큰 변화를. 자, 관으로 합국, 회국됐죠. 그러니까 신강한 기토라면은 이거 굉장히 뜻깊은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명예 상승이 되는 거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고, 좋은 기회가 내한테 생기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신약한 기토가 되는 거거든요. 신약한 기토. 자, 신약한 기미일주라고 하면 제 관이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힘이 더욱더 설계되는 거, 더욱더 빠지는 거. 그러면 제 관이 뭘 하기 때문에 재물이 나갈 일이 생기고, 직장에서 또는 주변들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불화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미일주에게 관이라는 것은, 이 묘목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사주나 관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목이 기토인 땅에서 크기 위해서는 이 논밭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무로 인해서. 이 전답주의에 많은 목을 해서, 만약에 이게 적당히 있어야지 내 가치가 올라가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해져 버리면 이 전답주의의 토질이 바뀌죠. 그리고 음지에 밭이 되는 겁니다. 이 그늘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한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관이라는 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건지는 내가 판단해야 되죠. 관은 나를 극하는 거라서, 내가 신약한 경우에는 물론 그게 내가 당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힘을 키워서 내가 관을 다스리게 되면 권력 명예를 내가 취하는 거,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화토의 명을 잘 써야 된다. 인성에 가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수성하는 해가 되면 좋습니다. 기미일주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기유일주. 기유일주는 이게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봅니다. 옥토로 봅니다. 비옥하다. 땅 속에 있는 진주, 보석, 이렇게 표현하죠. 밭을 갈다가 금맥을 발견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꽤나 능력 있고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게 기유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생지에 앉아 있잖아요.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식신을 깔고 있으면 뭐예요? 문창성입니다. 문창성.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학문이나 예술 계통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고, 식신이라는 이 활동력을 갖다가 재관을 취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주죠. 흘러간 흐름이 좋으니까. 식신의 록지에 있고 식상을 잘 활용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식복도 있고 재물 보고 타고났다. 기유일주는 타고난 일주다. 자, 그런데 계묘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런 특징은 앞에 다 말씀드렸고, 문제는 지직길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유금이 묘목을 본 거잖아. 그럼 묘충이 되는 거잖아요. 일지충이 되는 거. 일지충은 뭐 여러 가지 많이 표현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걸 중점적으로 내가 그 정의를 딱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일지의 충이나 합, 이거는 내 신상 또는 내 일상의 변화, 변동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지가 배우자 궁으로 보니까 우리가 배우자의 불화 또는 내 몸체, 내 주체가 되니까 내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내 환경이 깨지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 이렇게 보는 게 충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유일주가 묘목을 보는 거는 토생금이니까 내 식상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식상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특히 여명들에게는 부인과 질환 쪽, 생식기 계통, 그런 쪽에 건강 문제를 조심하셔야 된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계묘라는 기토는 대부분 다 음간으로, 음의 기운으로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른 것들보다도 건강이 우선이 돼야 된다. 당연히 식상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 실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변에 의해서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좀 조심을 하시고, 식상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명식한테는 이 식상을 깨주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식상이 건드려진다는 것 자체는 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 내 의식주가 바뀐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내 전공이 바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해오던 일과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고 나쁨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변화라는 시기에 들어왔다, 이런 거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식상이 건드려 줄 때는 내 활동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맞지만, 내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멈춰 있으면 안 되죠. 변화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도 바뀌는 거거든요. 일지충이라는 기운이 물론 불안하고 신경 쓰인다 할지라도, 일지의 충이라는 것은 내 삶의 변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금이란 도화, 묘목이란 도화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성 간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유금과 묘목을 보면 이게 원국에 있는 거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철새계금으로도 보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유금이라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해가 지는 시간이고, 묘목이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시기라서 하루를 시작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시기이고, 이게 그 공존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절처봉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비가 있어도 고디를 서고, 또 이 철새계금이라는 운기를 오히려 남에게 활인으로 쓰면 좋은 기운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사주 공부, 철학 공부, 명리 공부, 이런 것들도 하기 굉장히 좋은 해가 되는 거고, 봉사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기유일주는 계묘년에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해. 기해일주로 보면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토국수죠. 아무래도 재물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 다만 이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기토가 이 해수의 제방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나 없나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죠, 습토라서. 그래서 많은 재성을 감당하거나 내가 큰 이익을 취하는 데는 약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벌다가도 쉽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또한 내 사주 구성을 봐서 판단해야 되고, 일반적인 통변이고요. 그래도 이 재성이 태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쓸 만큼의 돈은 항상 들어온다. 그리고 크고 작은 행재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토는 가색을 하기 좋은 땅이잖아요. 심고 뽑고 농사를 짓는데. 근데 이 목의 기운도 뿌리를 내리기에는, 목국토를 하니까 땅에다 뿌리 내기에는 이 물기를 먹으면 땅이 좋죠. 하지만
이 기토의 밭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목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지의 땅이 되는 거야. 빛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관이 과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해일주가 계면을 보면 일지삼합이 되는 거죠. 목국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묘 목국이 되는 것과 묘묘 목국이 되는 것은 차이가 커요. 자, 기해년에 계묘년 해묘로 목국이 되니까 많이 습해지죠. 아무래도 삼합이라 해서 무조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원국의 합이 어떻게 적용하고 작용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계묘년에 신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약해지잖아요. 요렇게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관이 과해져서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뭐야? 절대적으로 화해에 인성이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목생화에 도움이 필요한데 이 화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음지의 목이라서 쉽지 않다. 목생화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관의 합은 자 좋게 보세요. 그럼 취업생들한테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기고 좋은 남자도 생길 수 있고, 그래 인해서 내 환경에 적응이 되니까 내가 책임감을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건데, 문제는 신약할 때가 문제거든요. 신약할 때는 이 관이 과해지니까 내가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재관이 같이 가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투자를 하게 된다고. 욕심이 나니까요. 그래서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계면에 욕심으로 인한 탈재, 건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합이 안 좋은 아니고, 이 관성이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겁재를 견제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힘들다 하더라도 직장을 갖거나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이런 일들을 내가 만들어내므로 해서 힘들지만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소가 될 수 있으니, 신약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신약한 내가 사주라면 내가 신강하게 만들면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식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 원국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기토일간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습해지는 한 해니 건강에 신경을 쓰셔라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기토일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무토 일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